연애와 또 결혼, 임신, 출산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조금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멘트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데요.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실전생활의 이지은입니다. 제가 방금 점심을 나가서 먹고 왔는데요. 원래 계획은 점심을 먹고 나서 바깥에서 야외에서 제가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밖에 완전 겨울이 온 거예요. 그래서 도저히 추워가지고 바깥에서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소파 앞에 앉아서 찍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요, 제가 물리치료사 세계에서의 연애, 뭔가 연애하면 굉장히 좀 궁금하시고 설레고 하시지 않으신가요? 연애와 또 결혼, 임신, 출산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조금씩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멘트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데요.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물리치료사 세계에서의 연애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주제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도 좀 궁금해요. 이거는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. 제가 주변에 이렇게 많이 물어봤을 때 물리치료사도 이제 근무하는 곳이 많이 다르잖아요. 좀 규모가 작거나 그런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, 그리고 또 같이 근무하는 인원이 많이 없거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연애를 물리치료사랑 같이 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치료사끼리 이렇게 커플인 경우가 잘 없다고.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하는데, 일단 제가 처음에 입사를 했던 병원에서는 인원이 되게 많았어요. 거의 100명 가까이 됐었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. 20대,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파릇파릇한 뭔가 청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. 뭐 제가 이렇게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긴 한데, 그래도 그냥 약간 각색을 해서라도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거를 제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거는 진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처음에 이제 입사를 할 때 여자 선생님들이 이제 막 이렇게 몇 명이 입사를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조금 먼저 일하고 계셨던 선배 남자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조금 눈여겨보신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처음에 여자 후배들이 들어왔을 때 솔직히 그렇잖아요.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나 본다고 하더라고요. 여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딱 입사를 했는데 불안한 마음에 막 의지할 곳도 없고, 막상 이제 입사를 하면 저의 1년차 때를 돌아보더라도 그때 먼저 병원에서 일하고 계셨던 남자 선생님들이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. 지금 생각해보면 아닌데 그때는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. 막 되게 그냥 다 멋있어 보였어요. 그래서 이렇게 신입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그때 좀 초창기 때 많이 이렇게 썸이라고 하죠.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또 저희가 그때는 이제 코로나 이전이니까 회식도 많고 스터디도 많이 하고 소규모로도 아니면 다 같이 MT도 많이 갔기 때문에 분기별로 되게 여러 번 가고 이랬기 때문에 되게 흥미로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었어요.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재밌는데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면 확률이 좀 늘어나잖아요.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사를 만날 수도 있지만 물리치료사가 작업치료사를 만날 수도 있고, 이제 이 사람하고도 만났다가 이 사람하고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 사람하고 만나고, 이제 같은 직장에서 여러 번의 연애를 하는 뭐 한창 때라서 그런 건지, 그래서 사실은 좀 공개 연애를 안 하려고 하는,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고 좀 많이 오래되고 나서 공개를 하거나, 근데 어떻게든지 들키게 돼 있어요. 이게 너무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남자가 한 명 있어요. 근데 예전에는 A라는 여자랑 만났었어요. 헤어졌어요. 만났다 헤어졌어요. 근데 그 다음이나 그 다다음에 B라는 여자 후배랑 또 사귀는 거예요. 그러면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만약에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알게 되면 A라는 여자가 이 B라는 여자 후배를, 이렇게 이러면 안 되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좀 실려 있겠죠. 서로를 의식하면서 막 되게 좀 그런 것도 많았고, 그리고 뭐 헤어졌는데 아무래도 붙어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시 또 만나기도 하고,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수도 있고, 또 결혼 정년기가 이제 점점점 오니까 그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서 한번 이제 MT 갔다 오거나 뭐 회식 갔다 오거나 그러면 이제 막 말들이 많아지죠. 막 누구랑 둘이 같이 있었다, 뭐 내가 봤는데 둘이 없어졌다, 뭐 이런 얘기도 하고. 특히 MT 갔을 때 그런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. 막 누구랑 뭐 사귀고 누구랑 지금 썸이고 막 이런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비밀인 줄 알고 막 어쨌든
그러다가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신 선생님들도 왜 많았었어요. 그래서 되게 부러웠던 게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사가 결혼을 하면 1인당 축의금을 그때 당시에 그냥 기본적으로 내는 뭐 2만 원 이런 게 있었어요. 그래서 한 명이 결혼하면 기본적으로 100명이라고 치면 200만 원이 축의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병원에서 직원끼리 결혼을 하면 2명이니까 400만 원이 들어오는데 또 거기다가 실장님, 부실장님, 팀장님들 막 이렇게 또 따로 다 내주시고 또 친한 분들은 2만 원만 내지 않잖아요. 더 많이 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러면은 막 축의금이 막 500~600만 원씩 막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런 거는 조금 부러웠었던 것 같은데 축의금 때문에 같은 병원에서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같은 병원에서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출퇴근을 같이 하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아침을 같이 먹기도 하고 뭐 거의 하루 종일 같이 붙어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치료실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따로 있다가 출퇴근만 같이 할 수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. 이런 사내에서의 연애를 뭐 추천한다, 추천하지 않는다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그래요.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잖아요. 어쨌든 그런 확률이 좀 많았다는 거. 젊은 시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네, 그래서 어쨌든 잘 결혼하셔서 사시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해보면 뭐 아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. 이제 약간 그때 당시 제가 느꼈던 분위기는 뭔가 이 병원의 식구 같은 느낌이 되게 있었어요. 여태까지 오랫동안 일했던 선생님들 계시고 뭐 그 선생님들이 부부신데 막 아기가 생겼어요. 그러면은 막 너무 막 내가 더 기분 좋고 뭐라고 해야 될까? 직장 동료, 상사가 그냥 임신했다 이런 것보다는 치료사의 세계에서는 좀 더 친밀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사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고 부딪힐 일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 물리치료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서 직원들끼리의 유대관계가 더 높을 수도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치료 외적인 시간에도 개인의 그런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굉장히 친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고 이러면 그 아기가 이제 병원에 많이 놀러 오죠. 그때는 코로나 이전이라서 아기를 데리고 되게 병원에 많이 놀러 오셨었어요. 그러면 이제 치료실마다 투어를 하는 거예요. 다들 너무너무 예뻐하죠. 선물도 진짜 많이 주고 서로 막 축하도 많이 하고 막 그 아기가 커 나가는 과정 걸음마 하는 거 막 이런 것도 다 보고 이제 나중에 MT 때도 같이 놀러 와요. 또 아기를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이제 아기 전담 해가지고 같이 이제 놀아주고 뭐 가족 같은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죠. 그러면 제가 또 그 임신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조금 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소규모의 병원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운동치료 같은 경우에는요. 임신을 하면 이제 배가 점점점 불러오면서 치료복을 그 인부복으로 신청해서 따로 받아요. 그러면 옷이 엄청 크거든요.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도 이 선생님이 임신한 거를 다 알게 돼요. 근데 제가 다녔던 예전에 그 병원에서는 임신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된 그런 내용들을 잘 지켜주셨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었어요. 4시 조기 퇴근 이런 거. 원래는 우리가 5시 반 퇴근이거든요. 두세 타임은 치료를 안 하고 4시쯤에 조기 퇴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도 해주셨었고 아니면 이제 시간표를 짜주시는 선생님께서 조금 아무래도 몸에 무리가 덜 가는 그런 환자분들 위주로 시간표를 이렇게 배려해서 짜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임신을 하신 상태에서도 막달 직전까지 거의 대부분 한 달 남겨두고 출산 휴가를 이제 들어가시거든요. 그럼 이제 집에 가셔서 한 달 정도 이제 뭐 준비 다 하시고 나서 아기를 낳고 3개월을 일단 출산 휴가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1년까지는 육아휴직으로 나라에서 또 보장이 돼요. 그래서 거의 대부분 1년 아니면 뭐 1년 3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출산 휴가 육아휴직을 다 쓰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출근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아기가 어리니까 어디 뭐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친정이나 시댁에 맡기거나 그래서 사실 뭐 임신한다고 해서 일을 못하거나 아니면 뭐 출산했다고 해서 경력이 단절되거나 그런 거는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본인의 선택인 거죠. 내가 조금 아기를 더 키우고 싶다, 좀 더 쉬고 싶다 하면은 몇 년 정도 더 쉬시다가 아예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시거나 그래서 뭐 출산을 하는 여자로서 생각을 해보면 뭐 다른 직업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다 보장을 해주는 통증치료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병원에서 이제 법적인 거는 다 보장을 해주세요. 근데
약간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어요. 이거는 정말 약간. 아무래도 소규모로 일을 해요. 뭐 2명, 3명, 아니면 뭐 4명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공백이 굉장히 크죠. 그러다 보니까 아예 출산휴가를 나가시기 전에 미리 알바를 모집을 해서 1년만 뭐 이렇게 일할 선생님을 모집을 하거나,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은 정형외과 통증치료실에서 사람을 구할 때는요, 다 그런 건 아닌데 결혼을 한 여성이 취업을 하면 임신 얘기를 물어보게 되죠. 어떻게 보면 압박이 될 수도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런 인력에 대한 것들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즐거운 이야기, 도움되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날씨 추워지고 있잖아요. 감기 조심하시고요.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코로나도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